경영학과 8년학번 한준호라고 합니다. 93년에 학교 졸업하면서 서울생활 시작했고요. 지금 32년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여자 무역학과 8년학번 오영과 딸, 고3인 딸 하나, 이렇게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열사 하면 생각나는 건 95년 전에 부부가 와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갔던 것이 계속 생각이 나고, 항상 투쟁의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 모습들이 후배였지만 선배인 저희 가슴에 깊은 존경과 감사로 항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태 편전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 편전. 2019년 택배 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처음 떠오른 생각은 새하얀 도화지다. 참 맑다. 너무 맑아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했다. 2008년은 앞에서 봤듯이 기름값 폭등으로 차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적자다. 그래서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기름값도 오르고 수수료는 2년째 제 자리니 좀에 올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2009년 6월부터 950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광주지사는 본사 지침이라며 950원 인상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표현했다. 상조회는 이건 약속이다. 지켜라. 하고 요구했다.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한 금호는 광주에서 물러서면 전국에서 밀린다고 판단한 듯하다.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광주지사에 지시했을 거다. 약속 지켜라. 못 주겠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종합터미널 정문 앞 집회신고서를 3월 6일 제출합니다. 노동자가 아닌 회사가 신고합니다. 이런 대응은 광주지사 관리자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관리에 전통한 전문가의 솜씨다. 본사가 직접 지휘했다는 반증이다. 택배 노동자는 이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 대한통운은 2009년 3월 9일 강력한 노조로 30원 인상 절대 불가를 상조에 통보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일주일 시간을 더 갖자.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라. 시간 여유를 주었다. 당장 싸우지 않았다. 협상을 이어갔다. 회사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대로 하겠다. 분류는 당신들이 해라. 택배 노동자들은 대한통운과 계약할 때 배송과 직파를 하기로 했다. 새벽에 나와 서너 시간 넘게 하는 분류 작업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의 몫이 아니었다. 분류 작업을 마친 뒤부터가 택배 노동자의 업무다. 파업을 하겠다는 것도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일하겠다는 말이었다. 분류 작업은 계약대로 당신들이 해라. 대한통운은 멈칫했다. 박종태는 대한통운과 택배 노동자들의 계약관계를 이미 분석한 뒤였다. 투쟁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정밀하게 답변했다.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곧바로 차를 멈추는 게 아니라 계약이 없는 분류는 당신들이 하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좋네, 일이 대언하기로 작전을 짠 것이다. 투쟁은 명분이다. 정당함이 이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종태는 대한통운을 인수한 금호에 대한 분석도 끝냈다. 아니, 금호는 이전부터 박종태가 꿰뚫고 있었다. 본사를 비롯해 계열사까지 찾을 수 있는 자리는 다 섭렵했다. 약한 고리도 파악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점도 가슴에 새겼다.
금화의 노무 관리는 장난이 아니다. 거기다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대한통운은 분류를 거부하겠다는 말에 당황했다. 택배기사들이 무작정 차를 멈추고 배송을 못하겠다고 하면 불법 단체행동,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짓밟으면 고개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했다. 4월 3일까지 집배신고를 한 상태라 함부로 정문을 틀어막지 못하도록 대비까지 마쳤다. 그런데 계약대로 분류는 당신들이 하라지 않는다. 명부에서 밀린다. 하지만 이명박의 약속을 믿었다. 대한통운은 3월 15일 대체 차량과 인력을 광주로 직결시킨다. 광주 지리를 모르는 타 지역에서 온 인력들을 위해 중고 내비게이션 50개도 넘게 임대했다. 2009년 3월 9일 대한통운 측이 인상 불가 방침을 밝힐 때는 이미 박종태가 4월 4일까지 계획을 세운 뒤다. 곧바로 차를 멈추지 않고 대한통운 측에 일주일 시간을 주었다. 그 일주일 뒤가 3월 16일이다. 박종태는 3주차까지 승차를 잡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4월 4일 투쟁을 최고점으로 올릴 계획을 세웠다. 그게 사사투쟁이다. 일주일차에 의지 끌어올리기, 2주차에 광주 지역에 알리며 연대 맺기, 3주차 끝장 투쟁을 통해 교섭 승차자. 만약 여기가 막히면 전국을 돌며 힘을 결집한다. 지역에서는 상징적인 투쟁을 하고 화물연대본부가 나서도록 해서 총력 투쟁을 한다. 물론 사사투쟁 이유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2006년 삼성과 싸울 때도 했다. 관련된 투사가 아닌 노동자가 한 달을 넘겨 싸우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가 박종태의 다짐이다. 지게 부품처럼 비가 착착 맞아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이긴다. 박종태는 마지막 투쟁의 날을 한 달째인 4월 15일로 잡았다. 이게 2차 목표 지점이다. 한 달을 넘기면 생계가 크게 위협을 당한다. 조합원들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일은 참을 수 없다. 이유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이다. 만약 끝나지 않는다면 박종태가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어야 한다. 이제 박종태가 시작 날짜로 치밀하게 정한 3월 16일에서 1차 목표로 삼은 4월 4일까지를 묘사 없이 아주 담담하게 따라간다. 여기까지가 제가 맡은 분량이고요. 다시 한번 이 챌린지를 통해서 박종태 열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 이절만도 한데도 열사의 다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제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부경대민도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